현재 추세를 대상승장 초입으로 해석하기엔 조정이 너무 깊고 상승 각도와 상승폭 모두 완만하고 느린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상승장의 초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할게요. 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13일에 공지한 관점은 하락 관점이었고 직전 최고가를 넘기기 전까진 계속 관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후 깊게 하락하면서 해당 관점은 적중했습니다. 그 이후 15일 영상도 관점이 같았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그림을 봤고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진 계속 관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 해당 관점도 적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일요일 관점을 볼게요. 당시에는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든 직전 최고가를 살짝 돌파하고 하락하든 계속 관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돌파한 최고가를 다시 재돌파할 땐 따라붙는 전략이었고요. 말씀드렸던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소거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고 하락하는 케이스와 이 3번째 케이스만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태죠. 그중 이 2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관점의 첫 번째 근거로 추세선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었죠. 추세선은 3번 이상 테스트하면 이탈하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저항선을 3번 테스트하고 4번째 테스트에 돌파, 지지선을 3번 테스트하고 4번째 테스트에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 저항선도 3번 테스트한 뒤 돌파했죠. 그 이후 상승파동에서 만들어진 지지선도 4번째 테스트에 이탈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항선을 3번 테스트한 뒤 4번째 테스트에 돌파, 그 다음 상승 추세의 지지선도 결국 이탈한 뒤 하락했습니다. 자, 앞선 복귀 내용을 보신 것처럼 추세선을 지지 저항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그 추세선이 깨지는 것을 역이용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총 3개의 지지선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오전에 이탈했죠. 따라서 나머지 지지선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모든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다시 110K 이하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째 근거를 볼 건데요. 앞으로도 양질의 관점과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근거로 프랙탈을 볼게요. 우선 현재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엔 역사적인 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엔 반등했죠. 오늘 오전엔 그 반등의 최고가를 경신한 후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럼 현재 흐름을 이해했으니까 과거 비슷한 케이스를 백테스팅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실 차트는 24년 8월 차트고요. 당시엔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고 그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반등 파동을 만들었죠. 며칠 뒤 그 반등 파동의 최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깊지 않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변곡되면서 반등 파동의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해 1월 차트를 볼게요.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등 파동을 만들었지만 하락했습니다. 그 반동 파동의 최고가를 다시 테스트했고 첫 번째 테스트에선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재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패턴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큰 폭락 이후 첫 번째 반등 파동, 그 반동 파동의 최고가를 경신한 뒤 조정을 받았고 다시 돌파하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1년 12월 달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등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다시 반등하면서 반등 파동의 최고가를 경신했죠. 하지만 이번엔 고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자 그 하락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자,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복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과거 큰 폭으로 하락하면 어김없이 반등 파동을 만든 뒤 하락했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변곡되면서 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 구간에 가까운데 그 이후 결과는 2가지로 나뉘었죠. 더 이상 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면서 하락하거나 다시 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계속 하락할 시 관망하는 것이 좋고 다시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면 이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깊게 빠지는 가격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다시 고가를 돌파한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근거를 보겠습니다. 상승장의 초입 패턴을 볼 건데요. 대부분의 상승장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 상승 속도도 빨라서 조정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백테스팅 해볼게요. 2025년 상승장은 상승 각도가 가파르고 조정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 좁은 조정폭, 다시 한번 상승, 짧은 조정,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조정폭이 깊어지자 하락 추세에 진입했고요. 2024년 말과 24년 초도 마찬가지죠. 상승장 초입에선 가파르게 상승했고 조정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했고
조정폭이 깊어지자 이후 기간 조정에 진입, 24년 상승장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고 조정도 매우 짧았습니다. 이후 조정의 폭이 깊어지자 하락 추세에 진입했고요. 23년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23년 상승장에서도 가파르게 상승했고 조정은 짧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조정은 짧았죠. 같은 해 6월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점을 볼게요. 현재 추세를 대상승장 초입으로 해석하기엔 조정이 너무 깊고 상승 각도와 상승폭 모두 완만하고 느린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상승장의 초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1번 시나리오는 소거되었습니다. 현재는 2, 3번 시나리오만 유효하고 그중 캔들의 형태를 봤을 때 2번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태죠. 2번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2번의 대응 방법대로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시 반등해서 최고가를 경신한다면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난 영상과 관점은 똑같습니다. 자, 빠르게 요약할게요. 현재로선 2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 만약 2번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95K와 92K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전 고가를 다시 돌파하면 더 올라갈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이 좋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서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